봐봐, 태연아, 맞춰줘. 인섭이 나오는지. 잘 나와? 자, 시작.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313 월간 부동산의 한지훈. 네, 김인섭입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죠? 네. 자, 이제 부동산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부동산에서 지금 당장 급한 1월 월간 부동산 정보에서 1월달 이제 청약 예정지인 하이엔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광장동 포제사라고 저희가 모델하우스도 갔다 왔고 리뷰도 일전에 저는 또 찍어놓은 것도 있긴 한데 한번 쭉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포제스 같은 경우에는 광장동에 생기는 하이퍼엔드 아파트죠. 예상가는 지금 뭐 내일이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인데 1월 11일 12일 아닙니까? 1월 12일 죄송합니다. 다시 광장동에 생기는 하이퍼엔드 아파트죠. 포제스라고 해서 포제스 한강 MDM에서 이제 최상위 브랜드를 런칭을 한 포제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고요. 그 포제스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장동에 그 예전 한강 호텔 네. 부지죠. 한강 호텔 부지에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3개 동짜리. 지하 3층까지밖에 안 팔아요? 네. 지하 3층입니다. 제가 까먹어가지고. 네,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지어지는 3개 동의. 지금 이제 아파트라고 모집 공고가 나오기 일전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어바웃으로 1억 이상 좀 갈 것이다. 어바웃가는 뭐 이미 좀 많이 퍼졌죠. 네. 뭐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뭐 일각에서는 가격이 높아진다. 뭐 이런 말들도 84 있는데 기준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되나요? 그냥 뭐 한 대략적으로 84 뭐 기준으로 떠나서 대략적으로 한 공급 평당 1억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조금 재밌는 게 공급 평당 1억이랑 전용 평당 1억이랑 이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헷갈려요.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은 뭐 평당 1억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공급 평당 1억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용 평당으로 이제 좀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1억에서 1억 2, 3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 제한되어 있는 정보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세한 거는 포제스 한강 홍보관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갔다 오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용 평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저희 실질적으로 딱 내가 나한테 주어진 평당 84 기준으로 거의 한 25평 정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란다 서비스 확장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 서비스 면적이 한 10평 네. 정도 해서 33평에서 5평 정도. 네. 그러니까 거의 84점 몇몇으로 3.3을 나누는 거니까. 네. 근데 저희가 갔다 왔을 때 생각보다 84 타입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느껴지기로는 한 40평대 이상으로 좀 느껴졌어요. 넓다고 생각하시게 되는 이유가 저는 단 하나 같아요. 어떤 거죠? 거실. 네, 거실. 네, 거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제가 포제스를 뭐 담당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포제스 사실 뷰포인트 빼면은 한강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너무 좋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지리적 입지가 가지는 특색도 있을 거면 또 거기서 누리는 뷰가 또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에 과연 이 84 타입이 적당한 크기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담을 진행해 보면서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은 거실이 넓은 거 빼고 그 거실이 넓어 보이는 효과도 그 어떻게 보면은 이면 창 때문이거든요. 한강뷰가 보이는 이면 창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방 사이즈가 좀 아쉬워요. 방. 특히나 요즘 추세가 뭐 서브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크게 안방은. 네, 뽑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스터룸이 너무 작아요. 근데 저는 안방에서 잠만 자기 때문에 네. 안방에 굳이 클 필요가 있나도 싶어요. 거실에서 생활을 더 많이 크진 하니까. 않아도 되는데 크진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방 옛날부터 안방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그런 뭐라 해야지 집에서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이 포제스의 84 타입은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판상형으로 지어지는 이런 집들의 마스터룸, 안방이라는 개념의 마스터룸을 보게 되면 좀 널찍널찍해서 안쪽에 드레스룸도 조금 그렇죠. 이쁘게 꾸며져 있고 한데 제가 느꼈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딸려 있는데 포제스는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팬트리 느낌? 저는 붙박이가 좀 더 커진 느낌이다. 저는 라고 좀 표현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포제스 하이엔드, 하이퍼엔드라고 칭하는 평당 1억대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네. 입지를 제외하고요. 네. 입지를 제외할게요. 입지를 제외하고 지금 대림에서 이제 공급하는 거잖아요. 네. 대림에서 공급하고 기존의 예전 대림에서 아크로라든지 공급이 아니라 대림에서 시공. 시공을 하죠. 그래서 아크로라든지 네. 최근에 레미안 원베일리라든지 네. 그런 신축 아파트들은 너무 뻔한 자재와 네. 뻔한 것들이 들어갔다면 네. 하이엔드를 조금 지향했던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전이나 욕조 같은 게 이제 고급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거 대비했을 때는 포제스 안에서의 하이엔드 구성은 예전 하이엔드 오피스텔처럼 많이 구현하지 않았나. 아니 뭐 세대 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구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만 보면은 1억을 받을 만 하기는 하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기존 막 짓는 아파트들은 그런 자재라든지 네. 뭐 샤시라든지 뭐 벽면 이런 벽면에 대한 그냥 실예로 제일 가까운 제가 그 전에 했던 아크로 여의도 동원은 똑같은 DLENCM에도 불구하고 네. 자재가 너무 안 좋았어요. 하이엔드라고 칭하기에는. 근데 입지가 그걸 상쇄하는 부분이었는데 포제스는 반대인 것 같거든요. 제 계산으로는. 네. 그러니까 입지가 좀 빠지긴 해요. 입지가 빠지는데 그 안에 조금 많이 잘 채워놓기는 했다. 그리고 84에 대한 거실에 대한 확장성을 좋게는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는 모르겠다. 솔직히 왜 부동산은 땅이잖아요. 입지 그렇죠. 입지 네. 입지인데 포제스에서 자꾸 포제스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 첫 곡지가 이제 포제스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게 1월 달. 되는데 포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모집 공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청약으로 진행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뭐 특공 그다음에 1순위, 2순위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사전 의향서도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의향소로만 따지면 경쟁률이 뭐 대략적으로 한 3대1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군에 어떤 타입이 속해 있냐. 인스타그램 보면 조금 셀럽이나 핫하거나 조금 자산가나 조금이라도 유명하신 분들은 네. 가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예요, 입지. 한강 뷰 포인트가 나오는 입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엔드라고 말은 했는데 물론 내장재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의도 오피스텔에 나는 그냥 대한 반대인데 나는 약간 성수동 핫플 구경하듯이 구경하러 가는 것 같던데. 뭐 끝까지 말을 안 들어보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입지 자체가 조금 조고운 입지긴 해요. 한강 뷰 포인트가 남향으로 뻗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강 뷰가 나오는 아파트들이라고 하면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원베일리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대장 아파트였기도 하고 반포에서 이제 그 한강 뷰가 보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긴 북향이잖아요. 북향에서 반대로 여기 그렇죠. 남향이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리적인 걸 봤을 때 배산임수에다가 한남동처럼 남향이다. 그런 걸 조금 원하시는데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지리적 위치가 뷰 포인트가 제일 이쁘게 나오는 곳이 광장동에 있는 이 포제스 한강이라고 말씀을 강북줄기를 따라갔을 때 그만한 게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내장재 이런 걸 다 차지하고 나서라도 뷰 포인트의 가격
책정 자체가 조금 높지 않나. 한강을 보는 가격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요? 한남동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전통의 강자라고 하죠. 한남동.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광장동 또한 전통의 강자라고는 얘기하는데 저희처럼 아예 서울 출신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장동은 살짝 입지가 빠지긴 한단 말이에요. 조금 됐어요. 네. 워커힐 때는 진짜 좋았거든요. 워커힐 예전부터 그쪽에 좋긴 좋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남을 이제 좋게 보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금액대 최하 34억에서 40억대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좋아요. 근데 저라면 원벨리나 아크로를 가겠어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자꾸 말을 끊어가지고. 아, 그래요? 포제스가 생각이 다른 줄 알고. 아니에요. 똑같은데 네. 뭐 제가 진행하는 현장이니까 뭐 이건 뭐 나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리고 객관성 있게. 이건 좋습니다. 이건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객관성 있게 가격적인 면과 이 지리적 입지를 따져봤을 때 투자적인 면을 보자 이거예요. 투자적으로. 네. 실거주가 아닌 투자적으로. 그렇죠. 네. 특히나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명 셀럽들 뭐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뭐 방송에 많이 나오셨던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기업 대표 분들도 이제 셀럽으로 많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인플루언서로도 많이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좋다 얘기하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풀어봤을 때 그런 분들의 투자 수요는 확실해요. 오히려 그런 그렇네, 분들은 해요. 오히려 해요. 이게 원래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뭐 루카 때도 마찬가지였긴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앤 리치를 위해서 네. 꺼내놓은 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입지가 그런 영앤 리치가 들어가거나 실질적인 실수요 사람이 어쨌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뭐 유명하신 분들이 셀럽으로 내세워서 투자 목적으로 하되 어쨌든 거긴 전세가 맞춰줘야 되고 월세가 맞춰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분들이 투자 물건을 하긴 되게 좋아요. 막 비규제 지역이기도 하고 1순위 청약 자체도 유주택자들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너무 좋은데 이거를 과연 실수요자들이 그만큼의 전세가율을 감당을 하면서 그 정도의 전세로 들어가기에 좋은 곳이냐? 그러면 저는 조금 물음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머릿속에 확 지나간 게 네. 저는 기존 자산가분들, 기존 세력들, 이제 50대, 네. 60대, 70대의 기존에 있던 자산가분들이 보는 그런 회장님들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프리카 BJ분들이 들어가서 살기 좋은. 근데 결국 투자는 그분들이 하고 아니 아프리카 BJ분들도 돈 많이 버니까. 그렇죠. 유튜버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세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살았을 때 허세 부리기도 좋고 보여주기도 좋은 그렇죠. 그런 수요가 탄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그런 거 많잖아요. 역으로? 뭐 이렇게 집 구경 해주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막 진짜 저희도 막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한남더일이라든지 이런 뭐 PH16이라든지 보고 싶은 집들이 많은데 실제로 못 보는데 그런 건 랜선 집들이 같은 걸 통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자재도 뭐 좋은 거 쓸 거면 블링블링 하잖아요.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좋은데 또 한강변도 딱 남양에다가 엄청 좋은데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여기를 과연 이 가격을 주고 들어갈 수요가 충분할 건가를 봤을 때는 물음표가 계속 뜬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 포제스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 공고 나오고 네. 청약을 이제 특공부터 시작해서 1순위, 2순위 청약도 보아야 되고 네, 항상 청약 현장들은 중요한 건 정계약입니다. 맞아요. 청약률은 의미가 없어요. 일부러 청약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청약을 넣었다가 그냥 캔슬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계약까지 가냐 안 가냐 요 정계약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오픈이 안 되잖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만 아는 또 정보기도 하고 이 정계약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포제스 한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러 오세요. 보러 오시면 좋다. 보기엔 진짜 잘 꾸며놨다라고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저희 이제 한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물음표에 대해서 느낌표가 되실 건지 그거는 한번 직접 오셔서 상담 통해서 한번 나눠보는 것도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제스 한강 같은 경우에 마무리를 하자면 확실히 대형 평수는 금방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누구나도 네.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신 그런 자산가분들께서는 그런 좀 조용하고 입지적인 것들 대형 때문에 평형대가 네. 없기 때문에 강남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대형 평수는 확실히 금방 빠질 것 같은데 남아있는 중소형 소형도 아니죠. 83면은 구평형의 이제 뭐 중형 평수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기보다는 조금 초반에는 고전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촉이긴 하지만 시기상 안 여러 좋으니까. 가지 이제 자료들을 봤을 때 뭐 왜냐면 준공도 내후년이거든. 내년이죠. 이제. 아 맞아, 그게 단점이에요. 좀 준공도 빨라요. 내년 9월이거든요. 25년 9월인데 요거를 봤을 때 이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를 감히 판단을 하자면 이제 84 타입부터 막 40평대, 50평대는 조금 고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후분양까지 가도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어요. 그때 돼서. 그렇죠. 네. 예. 여기 뭐 원래 탄탄한 뭐 PF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뭐 MDM 너무나 탄탄한 시행에서 그냥-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제 그런 거죠. 실구매자들이 실구매를 하고 나서 그게 또 이제 어떻게 풀릴 동향을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까지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럼 이거를 포제스를 마무리로 하고 네. 그 후에 나올 이제 청약 예정지들, 네. 일단 뭐 강남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네, 강남에 또 나올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 예정지들을 좀 보면 지금 가장 많이 핫한 게 이제 아스턴 5, 잠원, 아스턴 5랑 그다음에 에테르노 압구정이죠. 네. 이게 제일 핫할 수밖에 없는 게 가격적인 이슈예요. 가격적인 것도 있고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강남 지역의 특성은 대형 평형대입니다. 그렇죠. 큰 평형대가 귀해요. 땅이 비싸니까. 맞아요. 땅이 비싸니까 넓은 땅도 없고 넓은 부지도 없고 넓은 평형대도 없고 네. 막말로 50평대 신축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신규 향후 나올 예정지들을 조금 얘기해 보시죠. 네. 그 에테르노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에테르노 청담에 이제 두 번째 선보이는 거죠. 에테르노 청담에 있는 것들을 조금 아쉬웠던 것들, 그러니까 건축가가 아쉬웠던 거를 많이 보완을 해서 아예 설계만 참여한 게 아니라 건축까지 다 참여해서 그 예전 청담동의 효성빌라 자리죠. 거기에 들어가는 에테르노 압구정이 이제 런칭을 했는데 여기야말로 진짜 명당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일전에 포제스를 명당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저는 이 효성빌라 자리가 지금에 와서 갤러리아 백화점, 뭐 압구정 로데오역,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한강의 접근성, 완전 한강 정면은 아니지만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한강 대로변에 있으면 좀 시끄럽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한강뷰를 해도 서초, 반포 그리고 이게 강남 지역 중에 청담은 조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서초, 반포는 학군지 때문에 많이 가서 좀 북적북적하는 느낌이라면 청담은 조용하거든요. 조용하죠. 네. 그래서 호성빌라 자리 같은 경우는 너무 자리가 좋거든요. 또 이렇게 앞에 청담중학교하고 길 하나 두고 사이로 지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가격대가 금액대. 좀 금액대가 이 가격에 되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가격이긴 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가 이 영동대교 지나갈 때마다 항상 보이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근데 거기도 막 130억짜리 처음에 막 100억 이렇게 나올 때 에이 막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네. 이제 뭐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고급 빌라들의 특성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가가 좀 올라가죠. 그런 것 때문에 현재는 조금 더 올라간 분양가로 최종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만 해도 100억대의 저항선이 꽤 됐거든요. 평당 1억에 대한 저항이 좀 있을 때죠. 그때만 해도. 이런 저항이 좀 강했는데 이런 저항이 조금 무너진 추세에서 나오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200억에서 700억은 그래도 가격 저항선이 아직은 있다. 평당 2억 정도 한 예상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 금액은 괜찮다고 봐요. 지금 확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다 다운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미래 가치를 봐야겠죠. 그렇죠. 입지는 뭐 워낙 좋으니까 향후 미래 가치를 보면
압구정 재건축도 있고 한양아파트 재건축도 있고 현대도 재건축가 뭐 한 2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걔네는 200억, 300억 이상 더 비싸질 수도 있는 위치의 땅이기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 지금 뭐 청담동에 뭐 PF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분양을 못하는 아파트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되게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엎어지기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긴 하지만 여기는 그만큼 평당 2억을 받아도 지금 에테르노가 130억에서 뭐 300억짜리를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2배 가격이긴 한데 이 2배가 더 향후 또 나올 게 있겠죠. 그걸 계산하다 보면 금액은 숫자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 자리를.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한 팀장님이랑 얘기를 할 때마다 나누는 것 중에 주요 골자가 그거예요. 100억, 200억, 300억 그래 좋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이걸 갈아타기를 나중에 그렇지. 하려면 누구한테 넘길 누군가는 것이냐. 이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받아줄 만한 값어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뭐 1000억대 자산가예요. 그래서 집 200억짜리를 내 엉덩이에 깔고 있는 게 오케이가 됐어. 그럼 내가 이걸 200억에 샀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거를 한 4, 5년, 뭐 많이 살면 한 10년 뒤에 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0년 뒤에 이게 200억짜리가 300억이 됐어요. 그러면 한 팀장도 뭐 1000억대 자산가야. 그때 이걸 못 샀어. 내가 300억에 이걸 넘길 테니까 사! 라고 했을 때 얘는 300억에 더 새 집을 살 수 있는데 이걸 살까 이거죠. 항상 하는 고민. 자 여기는 아까 제가 쭉 돌아왔던 기존의 부자들 네. 영앤리치가 아닙니다. 네네네. 기존의 부자들입니다. 네. 기존의 부자들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이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서초 트라우마하우스라든지 뭐 이렇게 조용조용히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감가가 맞아도 새 집이 있어서 새로운 게 마음에 들었잖아요. 빨리 처분하고 갔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분들은.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정보도 많아지고 이제 젊은 영앤리치들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걸 계산에 들어가긴 하는데 진짜 어떤 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그냥 지금 거주가 목적이고 보안이 좋고 내 삶의 라이프, 내 시간, 회사와 내 본사와 가까운 그 동선만 맞는다면 그 금액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럼 반대로 에테르노라는 이 청담이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구나도 아는 예전에 PH129가 있듯이 어느 상징성이 됐기 때문에 압구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 아까 말한 뭐 나인원 항남, 뭐 유엔빌리지, 뭐 장학파르크 뭐 그런 것처럼 따로 분류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금액을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여기는. 아 저도 엄청 좋게는 보는데 추후, 향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50억짜리가 100억이 됐을 때는 받아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정도의 위치와 입지에는 이 정도가 맞다라고 해서. 근데 200억, 300억 그리고 뭐 슈퍼팬트는 700억인데 이게 700억짜리가 노후화가 되고 나서 이거를 800억, 900억에 받아줄 사람이 있냐 이거죠. 아,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남동처럼, 유엔빌리지처럼. 근데 거기에는 700억짜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적정 시세를 분석하는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숫자에 불과하다. 네, 적정 시세를 분석하는 건 지금 우리의 시점일 뿐이지 과거 시점에 분양했던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의 고급 빌라트라든지 고급 주거, 고급 단독주택들도 지금에 와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삼성가가 살고 있는 한남동의 일대표 빌라들이 100억대, 뭐 130억대 이랬잖아요. 단독주택 넓은 거. 네. 근데 지금에서 100억대는 그냥 싸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금액이란 숫자의 가치가. 제가 그런 자산가분들, 회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을 이동을 하고 비싼 집을 입지가 좋은 데를 사는 이유가 인맥 인프라 때문에 산다. 그것도 크죠. 인맥 인프라 때문에 그 값어치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300억, 400억짜리를 사시는 분들은 그 인맥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을 텐데 노후하고 되고도 그 돈을 주고 사겠냐 이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청담동 압구정 여기 안에서 계속 삶을 영위하시려는 분들은 어디로 가요? 갈 데 없어요. 안 간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죠. 오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그 구축에 살 수도 있지만 신축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기는 해서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지금도 이미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저희가 사업 설명 갔다 왔잖아요. 이미 지금 사전 청약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반 정도 들어가 있죠.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나는 저도 깜짝 놀란 게 300억짜리 집들을 이거는 이제 다른 세상이다 보니까 그냥 뭐 사는 물론 거니까. 29세대밖에 없어서 진짜 그 상위 1%의 1%만 이제 하신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인 관점일지나 투자적인 관점 그분들의 관점에서 이걸 아무리 분석을 해보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게 전 이건 무조건 가야 돼. 이 그래요? 땅 자체의 위치가 입지가 너무 좋아. 입지는 좋은데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요거는 아파트도 없고. 향후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따로 이제 특집을 한번 또 그렇죠. 찍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강뷰의 이제 끝판왕 네. 잠원 아스톤 55. 여기는 뭐 닭살 돋았어. 건물부터 물론 에테르노도 너무 이쁜 건물인데 여기는 뭐 아직 조감도밖에 못 받긴 했지만 저는 에테르노랑 비교하면 안 되고 포제스랑 비교해야 되지 않나? 아니죠. 이게 중앙에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 가운데. 건물은.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건축 미학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아스톤 그룹에서 하는 이제 청담동, 네. 이제 논현동, 잠원동 세 가지 있을 때 처음엔 청담에 많이들 좀 보시는 했으나 결국은 이제 땅의 대지의 크기거든요. 그렇죠. 아까 뭐 효성빌라 자리도 되게 커요. 한 1,500평 되고 그렇죠. 여기도 한 1,300평, 4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넓은 땅을 갖고 넓은 평형대를 깔면서 펜트, 듀플렉스로 가고 뭐 트리플렉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좋게 보시는데 조금 잠원동이라는 점인데 여기도 완전 한강뷰예요. 미친 한강뷰죠. 미친 한강뷰죠. 네. 그리고 지대 자체가 한강이랑 너무 가깝죠. 그래서 아스톤 그룹이 뭐 다 커스터마이징이기 때문에 뭐 주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내 맘대로 올 커스텀.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를 이 가격 맞나 싶어요. 금액이 300억부터 800억까지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여기가 이 가격 맞나가 싶거든요. 그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무슨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강뷰가 아까 말한 포제스처럼 똑같은 포제스 한강뷰의 이 똑같은 시스템과 이제 잠원 아스톤 5를 비교를 하면 입지를 뺍니다. 입지를 빼고 그랬을 때 거의 비슷하지 않나? 라고도 좀 보여요. 좀 다르다고 보죠. 그래요? 네. 입지를 뺄 수가 없어요. 아니 포인트가 아예 빼야지. 아니 빼면 안 되지. 왜? 아니 이게 한강뷰 포인트로 지어진 한강뷰 포인트인데 어디에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격 저항이 있고 없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포제스 같은 경우에는 1억에 나와도 되고 1억에 나와도 가격 저항이 있는 거고 여기는 300억인데 그나마 좀 덜한 거야. 300억 스타트. 그나마 좀 덜 한 거죠. 왜냐면은 비슷한 예로 우리 더피크 도산 거기는 한강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도산공원 바로 옆에 있는 거. 거기는 누가 봐도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거기 위치 반박 좋고, 불가죠. 뭐 정원 세대부터 시작을 하고, 듀플렉스, 한층 쓰는 듀플렉스 막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 가격 들었을 때도, 야, 근데 뭐 여기는 강남이니까 어느 정도 용의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빨리 나갈까? 싶었지만, 잠원도 일단은 강남 상구에 들어가고, 그리고 잠원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 한강 뷰 포인트. 네. 그러면 뭐 입지를 빼고는 이 가격을 설명을 하면 일단 안 되죠. 그래서 포제스랑 여기는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아스톤 그룹도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PF라든지 분양이 제대로 지금 안 열리고 있어서 좀 아쉬워하는 이제 이 프로젝트기는 한데 네. 금액이 안 묻어요. 이해가 아니, 안 돼요. 입지를 빼고 설명을 하자라고 했을 때 에테르노는 오케이 가격인데 왜 잠원은 노예요? 에테르노는 전적이 있잖아. 한번 성공을 했으니까. 에테르노라는 전적이 있고 브랜드 인지화가 검증이 됐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대장은 거의 에테르노란 말이에요. 예전엔 PH129라고 막 떠들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대장은 이제 에테르노예요. 에테르노라는 게 다 이제 인지화가 됐어. 근데 아스톤은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청담이 됐던 노년이 됐던 이 잠원이 됐던 뭔가 한 가지 시작을 하고 상직하일처럼 브랜드 인지화가 된다면 이제 납득이 될 텐데 좋은 거는 알겠으나 의구심은 계속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00억부터 스타트인데 막상 좋은 거는 그 중간값일 거란 말이에요. 5, 600억이겠죠, 중간값에. 대충 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의 슈퍼팬트 빼고 800억 빼면은 300억, 400억, 500억쯤 되면 진짜 좋은 층에 뭐 중간에 뭐 그런 걸 텐데 괜찮을까? 그러니까 뭐 에테르노도 그렇고 마스터 개발에서 하는 잠원동의 55번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펜트하우스의 값어치를 지닌 그런 집들이잖아요. 브랜드 지나가는 생각이 브라이튼의 펜트가 70억부터 110억까지였단 말이에요. 지금 팔린 것들이. 네. 싸서 팔린 거죠. 그죠? 네, 싸서 팔렸는데 이걸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격 저항선이 100억대는 확실히 깨졌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 때 처음에 임대후 분할 때 임대할 때 100억에 대한 저항성을 많이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펜트들이 그쵸.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100억에 대한 저항선이 셌어요. 근데 이게 이 저항선이 깨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흑석동에 있는 마크힐스도 105억에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브라이튼 엠포티 같은 경우도 팔린 펜트들이 100억대 120억까지 네. 최대 100억대가 깨졌고 그리고 PH119도 100억대가 깨졌어요. 그죠? 그래서 가격 저항의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강남은 100억대는 확실히 깨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에테르노 압구정에서 우려하던 거를 왜 잠원동에서는 갖고 있냐 이거죠. 브랜드 네임 빼고. 그럼 이제 다시 입지를 얘기할게요. 제가 제일 걸리는 부분이니까. 잠원동은 주거 환경으로는 좋은 환경이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특성은 업무가 병행이 되거나 상권이 좀 활발하거나 역세권과 좀 같이 돼 있는 그런 삼박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잠원동이 좋지 않아요? 아니요. 잠원동은 이제 한강뷰에서 조금 더 이제 빠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현대백화점이 가까운 쪽은 좋아하나 맨 끝쪽에 반대로 있는데 그렇게 안 좋아한다 생각하면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본 베이스가 오피스 투자나 오피스텔이나 비슷하게 봤듯이 상권, 주변 상권, 주변에 대한 뭐 학군지 요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더 한강뷰보다 더 어느 정도 더 중심 입지인가, 이 핵심 입지인가를 좀 더 보거든요. 네. 그거를 봤을 때 에테르노랑 비교하면 에테르노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래서 나는 아까 포지스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아스턴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에테르노가 더 좋다면서요? 두 개 선택하려면 에테르노로 가겠죠. 저도 에테르노로 가는데 저는 그런 거죠. 에테르노도 좋고 이제 아스토도 좋은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좋고 말고를 얘기할 건 없고요. 그렇죠. 고객님이 선택을 하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일단은 이렇게 200억, 700억, 300억, 800억대 되는 이제 진짜 하이퍼엔드의 금액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맨 처음에 이 꼭지를 집은 이유가 100억대의 저항선은 깨졌고 이제 강남이라고 허용될 만한 강남이니까 그 가격 그럴 수 있어라고 허용될 만한 값어치가 이제 얼마냐부터 있겠냐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에테르노랑 이제 잠원이 나왔는데 요거가 어떻게 깨질런지는 한번 이것도 나중에 또 특집으로 한번 맞네요. 다뤄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피스텔. 오피스텔.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우후죽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힘들어합니다, 다들. 강남권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그 오피스텔에 이제 도생이랑 같이 많이 들어갔죠. 오피스텔이 보통 이제 상단에 많이 위치를 했고 도생이 좀 이제 중하단에 많이 위치를 했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말은 붙였는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오 이랬지만 지금은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런 건지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갤러리 83이 진행하면서 아 갤러리 832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된다고는 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됐잖아요, 우리가. 네. 832가 거의 기준이 됐어요. 갤러리 832는 지금 봐도 내장재부터 해서 위치까지 맞아요. 빠지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거예요. 위치만 너무 좋거나 아니면 내장재만 너무 내방정을 덕지덕지 좋죠. 발랐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라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잖아요. 물론 실거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무 공간. 근데 사무 공간을 뭐 10억대, 20억대 주고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사치예요, 사치. 그 그렇다면 이제 신규 분양할 예정지인 평당 2억대가 나오는 리카르드 아스턴 청담과 루시아 청담도 테라스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왜죠? 사치라고 하니까. 아,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오피스텔은 사무실이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나 이런 사무실에서 일해를 보여주기 위한 사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대체형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50평대라서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고 네. 주거 이제 주택수를 이제 안 잡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저는 이 금액대들이 지금 넓은 평형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 평형대가 없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긴 한데 오피스텔의 큰 평형대는 그냥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다고 봐요 조금. 아니, 뭐 2억 5천 3억 가까이 되겠는데 평당. 네. 그러면 50평 기준으로 2억만 나와도 100억이에요 또 똑같이. 아유, 그 100억은 깨졌다니. 근데 그 오피스텔을 100억 주고 사실래요? 똑같은 예로 갤러리 83이 시작할 때도 40억 주고 오피스텔 살 거야? 이랬거든요. 그쵸. 그럼 샀잖아요. 그죠? 그 넓은 그래서 거는 80억 100억 했으니까. 거기도 뭐 펜트랑 두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벌써? 2년 전이에요. 그죠.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리카르드 아스턴 청담이 네. 거기가 쉽게 설명드리면 청담 자이 앞쪽 그쪽 네. 그리고 청담 르엘 앞쪽이긴 한데 얇고 길게 올라가면서 듀플렉스가 이제 테트리스처럼 올라가요. 네, 여기 저 항상 출퇴근할 때마다 보이거든요. 네, 그 네, 길로 가니까. 네. 근데 그 입지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 금액에 들어갈까는 조금 물음표인데. 네. 항상 우리 앞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듯이 큰 평형대는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청담 1번가가 다 커뮤니티 센터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아, 그렇죠. 사거리가. 아스토 개발에서 네. 아예 그냥 커뮤니티 센터로만. 이 커뮤니티를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은 아마 리카르디 청담 쪽에 계신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잠원보다. 아, 그렇죠. 네. 아, 잠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센터까지 갈까요? 가긴 가겠죠. 뭐 사람 만나거나 가끔 가겠죠, 미팅하거나 가끔. 뭐 그런 것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가격 저항선은 무너졌지만 사치제기 때문에 좀 힘들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형 평수의 오피스텔은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루시아 청담 더 테라스. 거긴 잘 몰라요. 여기는 아주 PF가 다사다난한 지금 루시아 홀딩스에서 다사다난한 물건인데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지금도 말이 많아요. 근데 계속 이제 PF 이슈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은데 여기가 거기죠. 벤틀리. 그쵸. 루시아 청담 있고 이제 벤틀리를 협업해서 또 IS 동서 자리 지으려고 하고 이제 왼 오른쪽으로 도산공원 쪽으로 좀 더 가면 더 테라스가 지금 할 예정이긴 한데 이제 자리는 다 좋아요. 그 대로변 그 라인은 다 좋기는 한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뭐 리카르디라든지 더 테라스, 루시아 더 테라스라든지 다 자리는 뭐 너무 방박, 좋은. 우리나라에서 뭐 청담동이라는 자리는 다 방박 좋고. 불가인데. 네. 근데 금액이 괜찮을 것인가? 이게 지금 사업 설명회로 다녀왔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못 다녀와가지고 너무 바빴어가지고. 네,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또 찍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일반 아파트. 네, 이제 청약 예정인 것들이 있는데 아까 뭐 첫 곡지에 말씀드렸던 포제스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모집 공고가 1월 말 정도에 나올 거고 그 1월 말에 나오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나머지 일정에 맞춰서 쭉쭉쭉쭉 예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이 핫한 데는 이제 포제스와 더불어 강남권에는 바로 반포. 네, 신반포 11차가 속해 있는 4지구 메이플자이 네. 이렇게 좀 이게 말씀을 드릴 제일 수가 있을 것 조금 같아요. 빠르게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2월 이제 구정 지나고 좀 할 것 같은데 뭐 정당 계약은 뭐 대부분 다 설날 지나고 예정이 되어 있죠. 말이 많습니다. 여기도.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도 조합원 쪽 분양권이 너무 많아서 일반 세대가 5구가 제일 크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수도 몇 개 안 돼요. 네, 일반 분양하는 개수가 엄청 적어요. 몇 개죠? 162개로 되어 있고 총 몇 세대인데요? 총 세대수까지는 안 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봤어요. 네. 그 분양하는 평당이 뭐 2, 4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5, 9, 17억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래도 다들 로또 분양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옆에 이제 뭐 원밸리나 뭐 아크로가 있으니까 평당 1억 가격대니까 여기가 지금 맞아요. 평당 6,800 거의 6,900, 6,800, 6,705만 원인데 6,800 정도 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를 먹는 거니까 10평이면 4억? 안전 마진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신반포 쪽은 이제 재건 이제 입주장 혹은 뭐 열리면 청약 열리면 아주 좀 초미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5구 사이즈 작은 거 아니야? 근데 뭐 실제로 5구면은 요즘 5구는 크게도 잘 나오고 신혼이나 뭐 자녀 한 명 정도 갖고 있는 가구에서는 너무 좋은 평형대고 이제 국민 평형이 작아지고 있어요. 세대수도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금액 때문에 그래요. 다 84 살고 싶지.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도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5구라면 네. 기존 살던 집 줄여서라도 가야죠. 무조건. 뭐 상급지로의 점프는 누구나 원하는 지금이 거니까. 딱 상급지 이동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반디클. 네,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현장인데 저희 지금 뭐 되게 큰 부지입니다. 그리고 DH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세대수가 2,450세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근데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진짜 평당 1억이 나올지 1억 못 되게 나올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까 부동산 스터디 살짝 보니까 원밸리 민심은 봐야 되니까. 원밸리 팔고 넘어갈까요? 원밸리를 팔고 반디클을 넘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죠. 저는 뭐 그래요. 현업에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그 카페에 있으실 거고 우리도 거기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댓글은 한다는데 반디클을 원밸리를 팔고 넘어간다? 뭘 팔고 어디를 넘어가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댓글은 아니 원밸리 팔면 압구정으로 들어가야지 왜 왼쪽으로 들어가냐? 딱히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건덕지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원베일리냐 반디클이냐 봤을 때는 굳이 왜? 결국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거의 뭐 2대장, 3대장 대장 그렇죠, 싸움인데 그렇죠. 대장 싸움인데 도찐 개찐이거든요. 사실. 근데 전 반디클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거의 비슷비슷한 연차도 몇 년 차가 안 되고. 그럼 여기도 빠질 수 없는 게 그 펜 뭐죠? 펜? 펜트? 아니요. 원펜타스? 원펜타스. 레미안 원펜타스.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도 딱 반디클 옆에 껴있고 아리팍 뒤에 껴있고 여기저기 이제 재밌게 들어가 있는 세대수 곳이거든요. 적게 조그맣게 여기가 조금 더 알짜가 되지 않을까. 좀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나온다면 네. 수혜 지역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맞아요. 왜냐면 대장주들 사이에 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수혜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는 뭐 한강뷰는 안 나오고 또 뷰에 미쳐 있으신 분들은 근데 사실 뭐 반디클도 그러고 원밸리도 그러고 사실 전면동 아니면 안 나와요. 아니 뭐 그러니까 한강변 쪽에 있는 거 말고는 세대가 그런 뷰포인트가 나오는 데가 많이 없긴 하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걸 수도 있고 프리미엄 보통 한 15억 정도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냥 생활권으로 생각하자면 원펜타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민은 이거예요. 반포의 재건축들이 확 일어나면서 물량이 확 나와요.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네. 저가의 아파트가 아니라 워낙 고가의 아파트다 보니까 그게 조금 소화되는 시간이
좀 꽤 걸리지 않을까. 그럼 원베일리 입주 작년에 8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 못 보셨어요? 아, 그렇죠. 네. 결국은 돼요. 미친 듯이 다 글로 들어가시는데. 이래서 입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 입지가 거의 다인 게 입지가 좋으니까 처음에 막 원베일리 어떡하냐 뭐 죽겠다 낮아빠진다 막 해도 다 채워지고 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펜트도 팔렸고 뭐. 여기는 솔직히 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예. 전 국민이 신반포는 노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신혼부부부터 해서 서울권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넣고 보자. 그리고 되면 무조건이다 라는 생각이 강해서 뭐 안전마진도 비싸게 나와도 여기는 향후 좀 그러니까 검증된 곳이잖아요. 검증된 곳이라서 노후화가 돼도 받아줄 사람들 충분한 수요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계속 다 여기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생활권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학군지도 좋기 때문에 또 이쪽 서초에 계신 분들은 이동 잘 안 하잖아요. 서초 반포 분들은.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에 나올 거가 궁금하다가 다일 것 같아요. 여기에 기존에 이제 계셨던 이제 아크로에 사셨던 분들이 원밸리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강남으로 넘어가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게 강남구의 청담. 3인 아파트 청담 르엘. 네, 밀렸죠. 네. 지금 저번에 이주석 실장님이랑 얘기했을 때 한 가을 정도 예상하신다는데 네.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급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여기는 누구나 원하는 미친 입지고 청담 자이 뒤에 해가지고 세대수도 167가구고 시간을 끌수록 더 유리한 포인트라서 맞아요. 그 여기 원래 살고 계시던 뭐 조합원 분들도 분담금 같은 거 신경 안 쓰시는 그죠. 분들이라서 그냥 일단 올라가기만 해라. 여기는 지금 이러고 뭐 두 채 세 채 무조건 다 넣고 피 주고라도 살려고 하는 분들 그렇죠. 일단 대기수가 이미 지금 재작년부터 저희한테도 꽤 있어요. 보통은 반포 소초에 사시는 분들이 이동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청담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리기만 해라. 너무 다 그렇지.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기 무조건이죠, 때문에 무조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신반포 재건축 단지들 말씀했던 것처럼 뭐 그냥 궁금한 청담 르엘은 그냥 넘사 그냥 대박 현장인 거고 대박 현장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떤 평면을 가지고 어떻게 건축이 들어갈까가 궁금해요. 전 그거 상관없이 과연 이제 조합원 물건이 얼마나 비싸게 나올 것인가 피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한참 궁금한 곳이기도 그래서 합니다. 부동산이 강남 3구는 뭐 그렇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뭐 다 안 좋다 하는데 여기는 알아서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투자든 실거주든 하시는 분들이 강남에 대한 가격 저항선은 조금 무너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예 못 쳐다보거나 네. 그냥 보면은 뭐 얼마다라고 하면 거긴 강남이잖아요. 이게 다니까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네. 서초 강남은 그렇다 칩시다. 이제 누구나 이제 진입을 스타트로도 보고 계시는 송파, 잠실. 이게 강남 3구의 잠실을 봐야죠. 이게 송파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애칭? 별칭이라고 하는 게 서민의 강남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돌파구가 계속 보이거든. 점점 번져나가면서 이제 뭐 강동구까지 아니 밑에 하남 미래 여기까지 마치 크잖아요. 맞아요. 크기도 하고 이제 오금동까지 뭐 거여동 뭐 마천 뭐 저평가돼 있는 뭐 이제 재건축 거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게 들어오기가 좀 돌파구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서초 강남은 안 보여요, 사실. 어느 정도 있지 않는 한 안 보이는데 송파는 좀 보여서 그러니까 송파에는 흔히 말하는 잠실의 상대장 엘리트라고 하죠. 엘리트 가격 자체도 그렇게 일단 높긴 해요. 높은데 강남구에 비해서는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접근성도 가깝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되게 교통의 요지잖아요. 뭐 버스도 많이 다니고 강북 강남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그렇죠. 뭐 주경기장도 다시 뭐 뒤집어서 뭐 잠실 한다고 마이스라든지 한다고 아니면은 하고. 뭐 그 어디야 상성동에 생기는 뭐 현대 그쪽도 그렇고 너무 교통의 요지라서 여기가 왜 이런 가격이지? 좀 노려볼 만한데? 라고 하는데
출렁출렁하죠. 네. 출렁출렁하는 거 중에 또 이제 청약 예정지. 제일 초기의 잠실 진주. 관심사가 잠실 진주 재건축인데 거기가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네, 레미안 아이파크인데 여기도 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분담금이 더 높아지게 되면 둔촌주공처럼 또 빠그라질 수도 있고 좀 그래서 어떻게 될지 여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잠실을 되게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잠실로 조금 이렇게 살짝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잠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죠, 맞아요. 너무 좋아요, 위치가. 위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도 뭐 봐야 알겠지만 지금 재건축 이슈 때문에 너무 들썩들썩 분담금에 대한 이슈라든지. 네. 여기가 잘못하면은 둔촌주공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돼서 뭐 기사에서는 막 뭐 기존 분들 뭐 나자빠진다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 벌금 내고 그냥 팔고 땡 하면 되거든요. 벌금 얼마죠?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사실. 한 4억 벌고 1,000만 원 내지 뭐 이거거든요. 그래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잠실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그런 이슈라든지 둔촌주공이라든지 이게 잠실에는 진주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미성 쪽인데 바로 옆에, 네. 네. 여기 두 개가 지금 올라는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 현장인지는 솔직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강남 서초를 볼 게 아니라 여기 잠실을 좀 봐야 부동산이 어떻게 출렁이는지가 제일 빨리 좀 보일 것 근데 같거든요. 웃긴 거는 제가 예전부터 잠실을 계속 노리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엘리트 가격의 변동이 진짜 크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불장일 때도 크지 않았고 그쵸. 하락장일 때도 크지 거기는 않았어요. 우뚝하죠. 누가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세대수로 합치면 한 15,000세대 되거든요. 엘리트 다 합치면. 주거 환경이 좋잖아요. 아기들 키우기도 좋고. 그렇죠. 뭐 롯데월드도 있고 뭐 전면 얼마나 좋아요. 쪽에서는 한강변이랑 또 가까운 동들은 또 가격대가 좀 괜찮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하철역 가까운 데는 또 가격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데 거기가 문제인 게 그거거든요. 잠실 주공 아니 진주 아파트하고 미성 아파트가 잘 되면은 이제 잠실 주공이 빠질 수가 없어요. 잠실 주공 5단지 분명히 또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 패스트트랙 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잠실 주공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압구정까지 번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얽혀 있는 이권들 그러면 또 분담금 얘기, 조합원 얘기 이러면서 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피 붙어서 그거 네. 팔고 저기 반포 가면 되겠네.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은 그만큼 부동산에 통해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이제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1월달 부동산 정보는 이제 포제스 한강을 비롯해서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들 그리고 하이엔드 오피스텔들 그리고 강남 3구에 나오는 청약 현장들을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정리하신 거 아니었어요? 알아봤고요. 이제 김인서 팀장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달에 열리는 현장들이 많긴 한데 청약이 열리는 현장들 꼼꼼히 모집 공고 잘 보시고 좋은 곳에 투자를 혹은 실거주를 위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이거밖에 없네요. 네. 유동성이 풀리는 만큼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예정지 정보들 정도밖에 없는 거고 투자는 이제 직접 발로 다니시고 보시고 어떤지 좀 정보를 저희한테 좀 많이 캐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했던 대로 우리 월간 부동산은 주저리 네네. 알고 있는 정보들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떠드는 내용 중에 캐치해서 원하시는 것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가 어렵네. 항상 그래. 얼마 떠들었냐?